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비 피해가 많이 속출했던 것 같은데 혹시 비 피해 없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기 바라고, 곧 이제 휴가철이신데 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주 컨텐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끌어당기의 법칙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끌어당기의 법칙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관련 유튜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끌어당기의 법칙 책을 읽고 끌어당기의 법칙 관련한 그 컨텐츠를 하고,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끌어당기의 법칙 관련 이제 컨텐츠를 진행을 했고,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 관련 테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끌어당기 법칙 처음 이제 진행하기 할 때 뭐 책도 많이 읽었지만 유튜브도 많이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튜버들 중에서 한참 이제 인기가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참 성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때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버를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보게 됐죠. 근데 그분이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엄청 호소력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얼굴도 이제 몰랐습니다. 얼굴도 노출 안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무슨 근자감인지 얼굴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뭐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분은 이제 얼굴을 안 내고 뭐 이렇게 목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제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팬도 됐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고 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그 유튜버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또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더 마인드라는 책인데, 저는 이제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주로 그분의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컨텐츠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알는 내용도 많아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읽었는데, 첫 번째 좀 제대로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읽다가 소름 끼치는 구절이 탁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저자도 그 공기업의 직장인이셨습니다. 보니까 공기업의 인사팀장 출신이고, 근데 이제 투자나 뭐 이렇게 재테크 잘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이제 퇴직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취준생의 취업도 안 되고, 투자 사기로 자기가 모아놓은 전 재산 1억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하천변에서 이제 맥주를 까다가, 요 대목에서 맥주를 까면서 미래를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한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미래를 상상했답니다. 이게 뭐 좋은 집과 아파트와 좋은 차와 뭐 행복한 가족, 이거를 막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과.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소름 돋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IMF 세대입니다. 그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1학년 다니다가 그 학점이 안 좋아서 일단은 빨리 정신 차리자 해서 군대를 빨리 갔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즈음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혼란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나 침체가 오고, 그리고 너무 힘든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복학을 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건데, 이래 힘들게 살 바에 이렇게 해가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그냥 개인 사업을 해볼까 해서 벤처를 했습니다. 벤처 사업. 그때 당시에 벤처 붐이 많이 성행을 했죠. 근데 결론은 홀라당 망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뭐 가슴속으로 눈물이 많이 흐르는데, 예전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저도 강가로 갔습니다. 죽으러 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 살짝 그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 기억이 더 마인드의 저자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금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 구절을 보면서 제 과거가 갑자기 불현듯 팍 이렇게
그 강물을 뚫고 올라오듯이 기억이 팍 솟아났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벤처를 그 사무실 문 닫고 접고 이제 부모님한테 운동한다 하고 오비 맥주 두 캔을 사들고 강가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살짝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냥 강물에 빠져버릴까? 근데 그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에 보답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얼른 마음을 돌리고 첫 번째 술을 그 오비 맥주 한 캔을 딱 뜯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꿈을 한번 꿔보자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이 저자랑 좀 비슷합니다. 저도 그때 그 좋은 아파트, 저는 이제 그때 뭐 대구에 살았거든요. 대구에 사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강도 금호강변입니다. 대구는 금호강이라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서 오백주를 마셨는데 그때 연립주택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근데 이왕이면 서울 근교 경기도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냥 대구에 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그때 서울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도권 그리고 그 아리따운 그 집사람 와이프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 예쁜 딸 제가 왜 딸이냐면 제가 저랑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긴 것도 그래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또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희는 딸을 낳아라. 나처럼 아들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보고 딸이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공교롭게 금호강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서울이면 또 강이 있으면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한강 근처에 좋은 직장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꿈들이 정말 허황되고 달성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꿈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한 톨에 돈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 졸업해서 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고 결혼을 어떻게 할 거며 뭐 서울로 직장은 뭐 집은 어떻게 살 거며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근데 마음속에 조그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이 바보같이 멍충이 그런 말도 안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레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진짜 마치 살짝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말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결말은 아니죠. 뭐 더 많은 이제 꿈들이 있겠지만 그때 꿈 그 기준으로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저는 경기도권의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와이프와 그리고 너무나 이쁘고 똑똑한 딸 하나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강을 끼고 있는 여의도의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리더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금호강배 오비 캔맥주 두 캔 까면서 상상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꿈 꿀 걸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거 아시죠? 최근에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된 그 내용들에 뭐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또 관련이 돼서 그런 분들이 강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양자역학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 다른 시간에 같은 공간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있잖아요. 뭐 딸과 아빠 그리고 뭐 이렇게 우주에서 지나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게 4차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컨대
여러 가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고 해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막 있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은 믿지만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현듯 더 마인드라는 책을 읽고 생각에는 저의 과거의 모습의 추억을 다시 돌이켜 봤는데, 그때 제가 왜 갑자기 불현듯 이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되지 않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슥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돌이켜보면 그렇게 제가 그게 허황되지 않다는 생각했던 게, 마치 제가 지금 현재지 아니면 뭐 몇 해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1999년, 98년 그 언저리의 금호강변에 모비 캔맥주 2캔을 마신 나한테 찾아가서 너 이루어질 테니 포기하지 마라라고 해주어서 딴 마음 안 가지고 그 상상을 했던 거 아닌가?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돼서 저 혼자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실일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때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말도 안 돼? 이 자식아 헛꿈 꾸지 마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마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그 기분이 만약 이 기분이라면 그게 만약 진짜 말하는 양자역학이 만약 아닐까, 이런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자시고 이야기를 하냐.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게 순수히 그냥 교회에서 보면 이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11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도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단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신비주의 같기도 한데, 걱정이 많았는데, 네빌 고다드라는 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다음 컨텐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 마인드, 하와이 대저택,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 대저택 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서 저의 끌어당김의 법칙,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제 꿈은 하와이 대저택 님과 콜라보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 제 컨텐츠, 제 영상 끝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꿈꾸는 삶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